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지요. 헌법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 규범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서 그 대리인들이 공동체 모두에 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 뽑아야죠. 그러려면 이 선거권을 가지는, 선택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경찰, 검찰 그리고 감사, 선관위 이 기관들한테 이런 당부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죠.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나 문제된 게 있던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청장 나오셨어요? 예, 있습니다. 네. 또 산림청 지휘기관이 농식품부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 훼손이 된 경우에 그 복구공사를 무슨 위탁을 입찰을 해서 맡겼더니 엉터리로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다 죽었더라. 근데 복구시키려고 예를 들면 하자 보수시키려고 봤더니 회사는 다 없어졌더라.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부실했을까? 지금 어떤 언론에서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던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례죠, 사례. 그 얘기를 하자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고 하라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일을 잘해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던 엉터리 또는 부실한 또는 효율이 떨어진 일들을 발굴해서 그건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제들, 그런 아이템들을 좀 발굴을 해라 라고 했는데 잘하고들 계시겠죠? 대답이 없어요, 별로. 예, 국조실에서, 예. 네. 국무일차장입니다. 네. 국조실에서 전부처 그걸 받아서 지금 총괄 TF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이미 다 받았어요? 네. 그렇게 빨리 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걸 보고도 발견을 못 해요. 보고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전에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좁은 골목에 이렇게 화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배추 심어 먹고 대파 심고 하는데 그 보고도 그게
문제인 줄 몰라요. 왜? 하도 오랫동안 그대로 계속됐으니까. 보고도 저건 원래 있던 거지. 근데 이거 원래 잘못된 거죠. 오래 방치됐다는 이유로 거의 정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른 시각을 가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원래 있던 사람은 그냥 당연히 있던 거니까 정상으로 보이죠.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뭐 현장을 솔직히 실제로 가보든지 아니면 전부 다 모여서 한번 정말 다 우리가 좀 비판적 시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다 털어보든지 뭐 어떤 뭔가 이런 기존에 해왔던 것과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다 헛스윙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간을 제가 아까 비서실장한테 6월 중순 정도까지 해보는데 어쨌든 한 달 한 반 정도 지금까지 한 달은 됐을 텐데요. 그 사이에 좀 색다른 시각으로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산림청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몇 년 동안 했는데 넘어왔잖아요, 지금. 왜 그걸 언론이나 소위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를 해서야 비로소 발견합니까? 그 제가 처음에 내가 취임 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야당에게 고맙게 생각해라. 언론에게 고맙게 생각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 지시도 해놨는데 나중에 한번 점검할 겁니다. 그 야당이든지 언론이든지 시민단체든지 무슨 전문가든지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그 하고 계시겠죠, 다들. 언제 지적된 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시정했다. 이런데 시정을 못하다. 아니면 지적이나 보도가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것은 그 결과 보고를 국회에 하게 돼 있죠, 아마. 뭐 그러니까 나름대로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언론이나 민간에서 지적된 것 또는 민원의 형태로 제기된 거 이런 거를 체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막 정부에 연간 천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정말 보물창고 같은 겁니다.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하지만 뭔가 행정개혁을 하겠다, 좀 문제 있는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거 되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쨌든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요. 꼭 국민이 이런 개별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면 그게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면 난 모르겠지만 상당수는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고맙죠. 그걸 뒤져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잔뜩 들어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게. 보물창고 같은 거라니까요. 그 민원이라고 한 민원, 특히 집단 민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한테 막 개인적으로 이거 문제입니다 라고 보내주면 제가 가끔씩 메시지로 밤늦게 보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고맙더라니까요. 지적해 주니까.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기회죠, 기회. 어쨌든 그런 새로운 좀 시각으로 각자가 맡고 있는 부처청이 맡고 있는 일들을 또 장관이나 이게 위원장이 다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으면 다시 또 차관이든 실국장이든 또 과장이든 밑으로 내려갈 텐데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나누면서 생각도 바꿔서 일선 실무자들까지도 내가 맡고 있는 일 중에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고 그래서 가장 말단에서 실무자가 제일 중요해요. 실무자한테 말을 하게 해야지. 말을 들어야죠. 그런 기회들 좀 많이 가지세요. 그래야 나라 살림이 바뀌죠. 우리가 무슨 뭐 기존의 다른 공직자들이 하는 거와 다른 완전히 무슨 초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뭔가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관심을 통해서. 그래서 각자가 맡고 있는 좀 비정상적인 또는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걸 교정하는 거예요. 손발이 좀 바쁘겠죠. 콩알 모으듯이 하자.
획기적인 한 방은 없다. 작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진짜 성과를 내는 일이고 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정상의 정상화라든지 비효율의 효율화 이런 문제는 오늘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죠. 그리고 이거 대책을 만들 때 그 산림청도 저기 내가 그 국무회의 방에 말씀하신 것도 다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뭐 저 행정 제재 뭐 형사 제재 여러 가지 있죠. 근데 행정 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잖아요. 아니 회사 새로 만들어 가지고 벌떼 입찰하듯이 해가지고 한 다음에 회사 없애버리고 또 가서 딴 몽도 만들고 그 언론에서 보도 잘했던데 표를 만들어서 봤더니 이렇게 임원들 뭐 이런 거 쫙 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그거 너무 쉽거든요. 그 표를 만들면 이게 똑같은 사람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몇 명이 해, 몇 명이. 전에도 내가 경기도에 무슨 부동산 그 쪼개기 저기 투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 땅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팔고 나 도망가고. 그것도 다 법인 뒤져가지고 다 해봤더니 똑같은 몇 사람이서 회사 만들어 쭉 하고 있더라고. 표 만드니까 몇 사람으로 쫙 집중이 돼요. 이거 언론들도 다 하는 걸 왜 정부 부처는 못 하겠어요? 그 행정제재를 아무래도 소용없죠. 새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소용없고. 형사제재, 그 바지 사장 내세워가지고 그 조사받고 뭐 벌금 해봐야 벌금 몇 푼 나오고 그걸 또 바지 사장 내서 또 만들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것도 몇 년씩 걸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온갖 부정 비리가 발생하죠. 막 로비하고 막 정치인 쫓아다니고. 그게 부정부패 원인이 되잖아요. 제일 깔끔하게 얘기를 하는 거 돈을 뺏으라니까요.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을 확 올려요. 보증금을 확 올려가지고 낙찰된 회사를 다 뒤져요. 그 진짜 사무실이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 페이퍼 컴퍼니인지 확인해가지고 만약 페이퍼 컴퍼니고 부정부패가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보증금 몰수한다고 해보세요. 그 누가 그 가짜 회사 만들어 입찰하겠어요? 경기도에도 입찰이 하도 뭐 많다, 뭐 수백 대 1 그러길래 이거 했더니 40%가 순식간에 줄어들더라고요. 걸리면 돈 뺏기니까요. 이거 왜 하겠어요? 그거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지. 어쨌든 이런 것들도 좀 혼자 생각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자주 해야 돼요. 민간인들도 좀 모으고 뭐 하면 아이디어 많잖아요. 또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도 막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래야 돼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말을 안 해 그다음부터. 왜냐면 상사들이 무섭거든요. 막 유인해가지고 격려해주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기발 안 돼 이러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석들이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인 손실이 되게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왜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말하면 진짜 하더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말하고 흐지부지 하던데 이렇게 하면 영이 안 써요. 그래서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도 그 점은 분명하죠. 제가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체크합니다. 전에 이거 한 거 어떻게 됐냐고. 물론 가끔씩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연히 잘 아시겠죠. 업무 지시하고 이러면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계곡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님. 3월 말까지 한다 그랬죠 원래. 예. 아직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 제가 보고받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네네. 3월 말까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지금 지금부터 감찰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5월 그래요? 초부터. 예.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을 예. 안 했다든지. 830여 건이었는데요. 그 대통령이 말씀 주신 4만 건이었다면서. 33,3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요번에는 그 저 항공사진, 위성사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네. 또 저 뭐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전국을 싹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게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또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해요.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요. 비읍시옷하면서 욕해요. 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에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요. 단속을 했다는데 진짜 없어졌나?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던데 가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하나?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름 행락철 오기 전에 그렇죠. 1차 감찰을 하고요. 행락철 시작되고 나면 2차 감찰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도 전국적으로 보면 완전 국토를 모두의 것인 국토를 가지고 자기 혼자 돈벌이 한다고 폐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온 국민이 화나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 저기 남원인가 어딘가 그 우리 네네. 토론할 때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그 단속해봤더니 불법 시설 운영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불법 다리를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럼 황당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그 다음에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감사 결과가 왔던데. 감사해서 지금 그 고발 조치도 하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거는 징계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해야지 그런 거. 공무원 자리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죠. 예. 그 너무 명확한 배임죄던데 현행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개국 정비도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체크를 하고 그 결과 보고를 저한테도 제가 국정상황실장 어디 있어요? 그거 받았어요? 개국 정비 2차 단속한 거?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저기 정무에 예. 어디? 자치발전 비서관 그래요? 언제쯤 주셨어요? 그 4월 중순경에 취합해서 그래요? 네네. 여하튼 우리 그러면 청와대 안에 약간의 정보 소통에 문제가 있나 본데 한번 국정상황실장이든 비서실장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옛날에 하던 대로 한 거고, 보고하라니까 생생용으로 몇 개 해서 한 개 880 몇 개였죠. 네네. 제대로 한다고 한 게 33,000 몇 개였다. 예, 예. 그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공직자가 그거를 방치했나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여기 경찰 필요하면 다 직무유기로 다 수사하도록 하고 예. 법무부도 좀 신경 쓰고 검찰도 신경 쓰고 하십시오. 나도 이번 여름 전에 다 정비를 끝까지 하여튼 요거는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네네. 행가부 장관께서 가끔씩 가보세요. 예, 저도 불시에 그 방문할 점검을 할 계획이고. 가보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없어도 행락철 되면 또 만들겠죠. 장사할 욕심에 또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즉시 철거는 하고 있어요. 그거 개고장 올 여름에 보내고 올 가을에 철거하면은 내년에 다시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예, 벌금 500만 원. 그거 못하게 바로 정비할 수 있게. 그냥 시설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을 설치했던 데가 대부분이 뭐 이 평탄화 원상복구해야 되겠지. 그걸 완전히 재자연화하는 데까지 그 네.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적인 데는 지원을 하더라도 정비하는 걸 도와주도록 하시고요. 네네. 무조건 단속 일변도가 아니라 좀 탈출할 수 있게 네네. 지방정부하고 협력하고 필요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좀 해줘도 좋은데 뭐 탐방로 정비하고 같은 정상적으로 사는 거는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정을 맡은 지가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동안 다들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또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게 또 관성화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일들 중에 부수적인 작은 일처럼 보여도 이 작은 일들에 그 인생이 달려있는 국민들이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씩 있어요.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 민원 각별히 챙기시고.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민원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들을 좀 강구는 하고 있나요? 민원이 없는 부처가 없을 텐데. 하여튼 민원을 이거 귀찮은 거 막 처리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고마운 당사자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국정의 상대다. 실제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임기가 끝나는 때쯤에는 민원이 절반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반복 민원들은 설명을 하든지 해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죠. 방치하지 말고. 평생 민원 때문에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정부가 불친절해서 그렇다니까요. 시간 충분히 내고 설명 설득하고 안 되면 뭐 다른 수를 내더라도 이렇게 끝내야지. 그 되지도 않을 또는 억울한 민원 가지고 평생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보기 수십만이 넘을 거야 아마. 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현안 토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재경부 차관님부터 시작해서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외교부 순서로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재경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사항입니다. 먼저 동향입니다. 그간의 이란의 협상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가 상당한 진전이 있어 상호 합의하에 호르무즈 봉쇄는 계속 유지하되 해방 프로젝트는 단기간 중단한다라는 메시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에 따라 계속 새로운 뉴스에 따라 등락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9시 반, 오늘 9시 반 기준으로는 브렌트는 108.8불, WTI는 100.95불로 소폭 하락한 모습이고 환율의 경우에는 1461원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4월에 수출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800억 불을 상회하고 무역 수지의 경우에도 연속으로 200억 불을 넘는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발표된 S&P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S&P는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중동 전쟁이 26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이지만 산업 부분의 경쟁력과 재정 정책이 이를 완화하였고 향후 3, 4년간 대부분의 고소득 선진국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8시에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의 경우에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이 22% 정도 작년 동월 대비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2.6%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2.2% 대비해서 오름폭이 확대되었습니다만은 석유류를 제외하고 나면 1.8% 상승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가공식품에도 물가 상승세가 1.6에서 1.0으로 둔화되는 등 먹거리 물가 오름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더 분석해 본 결과 최고 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만약에 이게 4월 물가 상승률이 이 영향으로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3%를 훌쩍 넘는 물가를 저희들이 봤을 거라고 예상하고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입니다. 민생 물가 TF를 중심으로 석유류 가격 및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석유류 5차 최고 가격은 5월 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유가, 국민 부담,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경유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의 한시 상향 조치를 4월에서 6월까지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도 지속해 나가고 할당 관세 담합 등을 통하여 불공정행위도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이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차량 부재 동참 시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은 5월 11일부터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업계 민간의 협업 노력을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기계획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에러를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 조치 사항을 적극 발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5월 3일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의 76%가 지급 완료되었으며 5월 1일부터는 주유소의 연매출 제한도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 민생 보완과 함께 공급망의 구조적 안정, 한국형 녹색전환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부 장관님. 예, 에너지 수급반입니다. 잠깐만. 산업부에서 저번에 착한 주유소 선정한다는데 예, 혹시 된 데 있어요? 지금 매주 1개에서 한 3개 정도가 선정이 돼서 아, 그래요? 예, 장관이 직접 가서 격려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주유소로 선정된데 현재 유류 가격, 소비 가격이 얼마인지는 혹시 아세요? 휘발유가 오늘 아침 대충. 2011원이고 아니 평균 가격이 그런데 그 말고 착한 더 쌀 거 아니에요? 착한 데는 2,000원을 넘지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 알았어요. 네, 마저 하십시오. 예, 에너지 수급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 4월에 위기 상황을 지내온 5월 현 시점에서 에너지 수급 관련 지난 2달간의 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달간의 상황 평가입니다. 2월 말 위기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구축한 원유, 나프타, 석화 제품 전반의 수급 가격 대응 시스템을 통해 전반적인 수급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차단 영향이 본격화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는 원유 도입 차질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확산되며 수급 위기에도 직면하였으나 전략 경제협력 특사단 등의 고위급 아웃리치와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4월의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였습니다. 5월에는 전쟁 이전과 비교해서 원유 도입은 80% 이상, 나프타는 85에서 90% 수준까지 회복되어 3, 4월보다는 여건이 훨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원유 대체 물량에 대한 물류비 차액 지원, 나프타 및 대체 원료 수입 단가 차액 지원, 비축유 수합제도 시행 등 재정 제도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정유사, 석유화학사 등 우리 기업들도 적극 협조하여 원유, 나프타 도입 성과가 나타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전체 원유, 나프타 도입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나프타가 기초유분, 석화 중간 제품, 최종 제품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일부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에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품목별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계속 가동하겠습니다. 특히 국민 불평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핵심 산업에 필요한 석화 제품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매점 매서 금지 고시를 시행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은 최고 가격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휘발유 19%, 경유 26%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절반 수준 정도에 해당합니다. 다음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먼저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 대응 체계를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기 상황에 맞게 대체 물량 확보, 공급망 모니터링, 수출 내수 조정 등 수급 관리 조치를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중동 정세 불확실성과 국제 유가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고 가격 제도는 당분간은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중동 전쟁의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로 삼아 원유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전책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중동산 외 원유 도입을 지원하고 정유사가 중동산 외에 다양한 유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 개선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축시설 증설을 통해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비축류의 유종도 다변화함으로써 위기 대응 기반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매점 매석 대응에 관해서 지금 뭐 주사기나 뭐 이런 게 매점 매석하는 게 가끔씩 발각이 되는 모양인데 이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예. 이거 저기 매점 매석하면 매점 매석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예요? 예, 몰수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몰수? 아까 저 민정수 총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몰수를 하면은 그만큼이 물량이 잠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몰수해 놓으면 이제 묶어 놓는 거잖아요. 예, 법원의 조치가 있어야 조치가 있어야 다시 되니까.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 대책으로 몰수를 안 하고 추징을 한다고? 그 혹시 관련 붙였는 내용 아세요? 몰수를 하면 오랫동안 묶여 있는다. 근데 그냥 놔두면은 안 되고 내가 좀 50억 원어치 사모아놨다가 안 팔고 있으면 그거 다 몰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조치를 할 때 긴급 수정 조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몰수 전에 이거를 이렇게 옮겨라라고 명령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정수석 말씀은 그거를 일단은 정처분하게 하고 처분액만큼을 추징을 한다고 하던데 왜 관련 부처는 모르고 있을까요? 식약처장입니다. 네. 지금 주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매점 매석에서 150%를 초과해서 5일 이상을 이제 보관한 경우에 있어서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고발 조치를 한 데 있어서 이미 150% 초과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시장으로 일단은 팔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일단 시장으로 풀리는 거는 하게 하되 또 그 지금 경찰에서 수사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징을 하는 명확한 방침을 정해서 시장에 알려줘야죠. 네, 옛날에는 내가 보기에는 전에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잘 몰랐던 걸로 봐서는 매점 매석 잘 있지도 않았겠지만 매점 매석하면은 그냥 단속해가지고 처벌 절차만 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몰수 추징. 몰수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시장에 판매하라고 시정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식약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고발은 고발대로 지금 고발하면은 고발을 처벌하면 뭐예요? 내가 그 매점 매석해가지고 30억 벌었는데 벌금을 뭐 한 1억 맞든지 아니면 누가 그 사장 과장 뭐 이런 사람이 대신 처벌받거나 이러면 회장은 돈 버는데 그게 제재가 되냐고요? 이게 재경부 고시 물가안정법에 의하면 고발되면 3년까지의 그 징역. 근데 실제로 징역을 3년 살리냐고요? 그것이 가면 보나마나 뻔하지 집행유예. 하여튼 뭐 보통 웬만하면 벌금으로 그러지 않아요, 법무부차가? 실제 제재 효과가 없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물건을 몰수해야 된다니까요. 몰수에 관하여서는 지금 몰수 조항이 있다면서요. 몰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몰수해 놓으면 오랫동안 이제 법원이 환가 처분할 때까지는 묶입니다. 묶여 있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아까 민정수석 얘기는 그것던데 일단은 처분한 다음에 처분 가액만큼을 나중에 추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오늘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민정수석입니다. 간단히
뒤쪽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에는 이제 몰수를 거의 안 했던 게 그 법적 규정이 명확치가 않았었는데요. 그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명문으로 의무적으로 몰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몰수가 안 될 때는 추징한다는 그런 규정을 새로 도입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려우니까 그냥 또 그 적용 안 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니까 그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기회죠. 걸려봤자 뭐 저기 실무 책임자 가서 조사 한번 받고 벌금을 내든지 뭐 집행유예 받고 그것도 몇 년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익은 이익대로 다 남는데 왜 매점 매석을 계속 안 하겠냐고요. 돈이 남는데 그거 안 걸리면 그나마 돈 더 아끼는 거고. 이거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니까. 실효적으로. 다 필요해서 몰수 조항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실제로 적용해 가지고 그 몰수해야지. 몰수하면 당장 해당 물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면 필요하면 법 절차를 바꿔서 환가 처분을 임시로 먼저 빨리 해버리든지 수사 중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원이 허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나? 그거는 법원의 판결이 전제되어야 판결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절차가 잘못되면 어차피 손해배상 해주는 건데 필요한 법률을 바꿔서 이런 매점 매석 물량은 사실 시장 안정을 위한 건데 몰수할 수 있고 그걸 통상 절차에 의하면 그 재판 끝나가지고 몇 년 후에다 하게 되면 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잖아요. 시장 질서 오히려 훼손하잖아요. 그럼 법률을 바꾸세요. 법률을 바꿔서 매점 매석에 관한 몰수는 특별 조항이기도 하니까 즉시 대리해서 정부가 처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 뭐 시장에다 내놔가지고 팔고 그 가액만큼을 나중에 추징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제도적 보완을 실제로 해야죠. 예, 관련된 법 규정 한번 더 검토해보고 추가할 사항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가능한지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처리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고 지금 앞으로 매점 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좀 혼란이 오고 그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버리세요. 앞으로 걸리는 거는. 그렇게 적당히 하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사기 뭐 한 10만 개 몰수했다고 해서 시장이 뭐 이렇게 충격받겠어요. 다른 데서 안 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몰수는 검찰, 경찰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압수를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압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해가지고 하세요. 매점 매석 조항이 있다니까. 네, 관련 부처하고 한번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별도로 보고로 이제 신속하게 하십시오. 네. 그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압수하도록 하십시오, 그냥. 매점 매석 대상인 물품은. 네. 네, 진행하십시오. 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안정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수출 호조, AI 반도체 사이클 지속 기대감에 따른 국내 기업 이익 전망 상향 등으로 상승. 죄송해요. 잠깐 미안합니다. 그럼 매점 매석 신고하면 포상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신고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가 있냐고요. 네. 그거는 재경부의 아마 물가안정법에서 알 것 같습니다. 매점 매석을 신고하면 포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포상 규정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도 법률을 꼭 개정을 해야 되는지 현재 가능한지 보고 그 매점 매석 신고해서 그건 아주 쉽겠네요. 압수돼서 몰수되는 추징되는 금액의 한 20%니 30%씩 지급하는 걸로 하고 정부 재정에 손실도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포상금을 저도 좀 빨리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포상금 규정이 굉장히 유연하지가 않아서 빨리빨리 만들기는 어렵다는 그런 부처. 통합 포상금 제도를 제가 전에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그건 어느 부처 소관입니까?
지금 기획처가 관련 부처랑 거의 막바지 조율되고 있습니다. 기획처에서? 예, 금융위하고 최종적인 이제 이견이 있던 부분까지 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 정부 관우위적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부가 단속하는 거는 정당하고 민간이 신고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를 왜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신고해서 수사를 빨리 해서 빨리 처리되면 그 상응하는 비용을 아끼거나 이익되는 거 상당 부분을 민간이 주면 효과도 크고 실제 효과도. 그런데 그 너무 그렇게 인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고 포상금 제도에 너무 인색해요. 왜 자꾸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예, 저 권익위원장입니다.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 여기 있습니다.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이제 그 포상금 제도가 일반적인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매점 매석 행위는 보통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하는 게 포괄주의가 아니라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네. 어느 법에 위반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면은 그러면 이제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따라서 지금 그 매점 매석 행위가 어느 법에 위반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공익에 증리를 하기 위한 그런 신고라고 판단되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포상금 수준이 매우 낮은 것 같아서.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요, 네. 그 30억 제한도 없앴고, 네. 그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어떤 실제로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10%. 예, 그것도 약간 30억의 적은 것 한도 같은데 그 법률에 10%로 해놨어요? 아니면 뭐 법률에 이제 하위 지침에 돼 있어요? 법률에 30억의 법률에? 제한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법률에다가 시행령에 놔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저기 주가 조작 신고처럼 한 30%를 올리시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왜 민간에는 10% 이상 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입법적 결단인데 예. 신고는 나쁜 거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보기에는 신고해서 한 50%씩 준다 그러면 매점 매석하는 회사 직원들이 다 그거 신고해가지고 돈 벌어서 평생 먹고 살 텐데 그 어느 회사에서 할 수 있겠어요. 일반 예방 효과로는 최고일 것 같은데. 결국 국고의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 그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국고의 수입 그러니까 손실도 없고 뭐 범죄 예방해서도 좋고 개인은 돈 벌어서 좋고 소득 재분배에도 좋고 시장 활성화에도 좋고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교 국가라서 다른 사람 나쁜 짓 하는 거 신고하는 건 그 부도덕하다 이런 전통적 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내보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식약 처장이 소관이기도 하니까요. 네.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디서 할까요? 이거 통합적으로 지금 저희 물가 담당하는 물가 담당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각 부처 의견 지금 대충 얘기 들어봤으니까 예.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내보세요. 예, 그렇게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면 되고요. 예. 네. 계속 하십시오. 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상승 추세인데요. 여기 보시면 5월 4일 6,937포인트로 역대 최고치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7,000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시 50분 현재 한 7,300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국 증시 비교해 보면 4월 중에 우리가 30.6% 상승했고요. 26년 전체로 봐도 64.6%로 주요국 간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 윗비 자금 유입으로 하락하던 국내 금리는 미 FOMC 결과 및 고유가 지속에 따른 글로벌 금리 움직임과 연동하며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민생, 실물 경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기업 등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5.8조 원 지금 집행됐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원